늦은 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234km의 광란의 질주가 벌어진 사건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M1 사람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질주 영상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늦은 밤 승용차가 서울 올림픽대로를 내달리는 모습입니다. 자, 앞에 보이죠? 갑자기 균형을 잃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4차로에 있는 승용차로 돌진하는 모습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찍혔는데요. 뒤따르던 승용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역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31살 문모 씨 등 3명이 고급 외제차로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내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지난 6월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나들목에서 올림픽대로까지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 구간이 36km에 달하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14분, 최대 시속이 234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시속이 234k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올림픽대로에서 저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 야간 시간대라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을 36km나 되는 구간을 전력으로 이제 질주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산타페를 들이받아가지고 산타페를 몰고 있던 분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엄한 사람 다치게 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됐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해자는 물론 다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고를 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의 굉장히 비싼 이제 고급 차량을 이제 끌고 수입차를 처음 이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입차 판매 회사의 직원들이라고요? 네, 직원들인데 그 중에 2명은 지금 주행 테스트를 하는 자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명은 판매원이고 2명은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이 차를 받아가지고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6km의 구간을 결국은 경쟁을 하면서 달린 것으로 3명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밤에 주행 테스트를 했을 리는 없고요. 주행 테스트라는 게 글쎄 임의로 자기들이 하는 거지 어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증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주행 테스트란 것이 주행 테스트 할 수 있는 장소, 서킷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이지 주행 테스트를 낮도 아니고 한밤에 지금 아까 영상을 봤을 때는 다른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른바 10대 중과실에 의할 때는 나중에 처벌이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과속 했다는 것을 시속 20km 이상 정도 초과하는 것인데 이거는 20km 정도가 아니고 100km 이상 초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있어가지고는 죄질도 상당히 나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초에는 우리 서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가다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뒤따르는 이 관광버스에 찍힌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백을 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이것이 이번에서만 있었는 것인지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어떤 브랜드의 어떤 외제차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어쩌면 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심리는 뭘까요?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거의 살인 미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야심한 시각이지만 어쨌든 차량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도로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건 본인의 생명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명을 담보로 한 과속 질주, 자극 추구 욕구가 굉장히 심한 이제 젊은이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직업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런 자극 추구 욕구가 굉장히 높을 만한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직업이에요. 주행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일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일반인들을 처벌
현저라는 수위보다 현저히 더 높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저렇게 스피드, 속도를 즐기는 사람인 경우에 점점 더 그 요구하는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네, 건가요? 뭐 일종의 마약처럼 네. 위험 감수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이 점점 무디어지면서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 좀 더 과속 질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시속 234km로 달렸을 때도 그냥 단순히 과속에 해당하는 처벌만 가능한가요? 사고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상의 그 과속 운전이 될 것이고 예. 그 다른 것보다 과속 같은 경우에는 벌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저도 예. 한 15km 과속을 해봤더니만 벌점 15점인가 이상 나왔던 것으로 예. 기억이 나는데요. 벌금은 얼마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7만 원 정도 나왔던 예, 예.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주 이상 그 상해를 그 부상을 당했다는 그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통상 4, 5주 이상 되면 중한 결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 대법원 양형 규정에 의할 때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제대로 어떤 처벌이 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6개월 전후 물론 뭐 이게 고의로 낸 건 아니기 때문에 한 6개월 전후에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화물차나 뭐 고속버스의 졸음운전도 무섭고요.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과속으로 질주하는 이런 난폭 운전 차량들이 많은데요. 도로에서 운전 조심해야 되고 또 주변 항상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직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